병강세 남편과 옥녀가 되고 싶은 여인. 주인공은 44세의 보통 체격을 가진 주부, 이름은 미영이다. 그녀는 25세의 남편 상훈과 결혼했다. 상훈은 49세, 태권도로 단련된 강한 몸을 지닌 택시 드라이버다. 그의 외모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감정은 언제나 미영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결혼 초기, 미영은 상훈의 다정함과 사랑스러운 눈빛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점점 압박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신혼 시절부터 매일 밤마다 섹스를 요구하는 남편. 처음에는 그 열정이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루도 쉬지 않는 그의 요구가 미영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오늘은 좀 쉬자. 미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상훈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왜? 이제 사랑이 식은 거야? 그의 말은 언제나 단순하고 직선적이었다. 미영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느꼈다. 결국 미영은 극단적인 제안을 하게 되었다. 밖에서 해라.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왔고 상훈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외박을 시작했다. 미영은 그가 애인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상훈이 외박을 하는 동안 미영은 그를 잃을까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제 미영은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사랑과 욕구,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과연 그녀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자신을 발견하게 될까? 미영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마음이 복잡했다. 상훈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그 대화가 시작될 것이고 그녀는 그 대화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었다. 요리를 하면서도 그의 요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매일 밤 그가 원하는 것과 미영이 원하는 것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식사가 끝난 후 상훈은 미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니?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미영은 그 속에 숨겨진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상훈, 오늘은 좀 쉬자.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단은 확고했다. 상훈은 잠시 놀란 듯 미영을 바라보았다. 왜? 이제 당신의 사랑이 변한 거야? 그의 말은 언제나처럼 직설적이었다. 미영은 그의 반응에 실망감이 올라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나는 매일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 미영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밖에서 해라. 그 순간 상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미영은 자신의 말이 너무 극단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마른 입 밖으로 나가버렸다. 상훈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그 침묵은 미영에게 무겁게 느껴졌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할게. 미영은 그의 대답에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날 밤 상훈은 집을 나섰고 미영은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하며 자신이 남편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훈은 외박을 반복하게 되었고 미영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했다.
그녀는 남편이 외박을 하는 동안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미영은 자신이 극단적인 제안을 한 순간이 후회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이 갈등의 끝에서 어떤 자신을 발견하게 될까? 미영은 상훈이 외박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매일 밤, 그녀는 침대에 홀로 누워 그의 빈자리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을 견디기 힘들었다. 불안한 마음은 질투로 변해갔고, 상훈이 만나는 사람에 대한 상상은 미영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미영은 친구 지혜를 집으로 초대했다. 지혜는 미영의 소중한 친구이자 그녀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만남을 즐겼지만 미영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미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지혜가 물었다. 미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상훈이 외박을 시작했어. 처음엔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불안하고 질투가 나. 미치겠어. 미영이 말했다. 그가 누구와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영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정말로 잘못된 일일까? 너도 자유를 원했잖아? 그렇긴 한데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방식으로 자유를 얻고 싶지는 않았어. 이제는 그가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어.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보기엔 남편이 외박을 하면서 너도 뭔가를 느끼고 있지? 그거 사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너도 나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부럽다고? 미영은 놀라며 물었다. 너는 나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 그렇지만 그 자유가 항상 행복한 건 아니야? 남편과의 대화가 필요해. 솔직하게 너의 감정을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 난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지혜가 권유했다. 그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야. 미영은 지혜의 말에 깊이 생각했다. 그럴까? 하지만 그 대화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까 봐 두려워. 두려운 건 당연해. 하지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그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해해줄 거야. 지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은 친구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상훈과의 대화를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미영은 침대에 누워 상훈과의 대화를 상상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과연 그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대화가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미영은 친구 지혜와의 대화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과의 대화가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영은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요가 클래스를 찾아 등록했다. 요가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첫 수업 날, 미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요가 스튜디오에 들어섰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각자가 자신만의 이유로 이곳에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따라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몸이 유연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요가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생겼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흥미로웠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너무 좋았어요. 다음 수업도 함께 하실래요? 한 참가자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미영은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기분이 좋아졌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영은 다시금 상훈이 외박하는 상황을 떠올렸다. 요가 수업에서 느낀 해방감과는 달리 밤이 되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미영은 다시금 외부에서의 위안을 찾기로 결심했다. 요가 수업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그날 밤에도 보이지 않는 남편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마음속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녀의 진정한 욕구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바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잠시나마 혼란스러운 마음을 잊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미영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만 했다. 외부의 자극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텅 빈 공허함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까? 미영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요가 수업에서 느낀 평화로움과는 정반대의 감정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제 미영은 요가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을까? 상훈은 외박을 하던 중 한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욕구를 끌어내는 매력적인 존재였다. 그들은 바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상훈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 그녀는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고 나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어. 상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고뇌가 섞여 있었다. 여성은 상훈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너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해. 너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상훈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자신의 성적 욕구와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점점 괴물처럼 느껴져 갔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여성은 상훈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너는 괴물이 결코 아니야. 단지 너의 욕구가 강할 뿐이자 그리고 지금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일 뿐이야.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욕구를 탐색할 권리가 있어. 상훈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숨기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 미영을 배신하는 것이 괴로웠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아이러니를 깨달았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자신을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힘들게 깨닫고 있었다. 한편 미영은 요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상훈의 외박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금 밀려왔다. 그녀는 상훈이 만나는 사람에 대한 상상을 하면 미치도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가 나를 잊고 새로운 사람과 행복해진다면 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미영은 남편이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는 것에 대해 질투와 불안을 느끼며 그가 괴물로 변해 덤벼드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가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미영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상훈이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상훈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다. 상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영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괴물 같은 모습이 자신에게도 두렵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욕구와 갈등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다. 미영과 상훈,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괴물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미영은 상훈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불안과 질투, 갈등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부부 상담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첫 번째 상담날, 미영과 상훈은 상담실에 들어섰다.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아늑한 공간에서 상담사 정희가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이야기해볼까요? 정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은 긴장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남편이 외박을 하면서 느낀 불안과 질투가 너무 컸어요. 그동안 우리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상훈은 미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점점 내가 괴물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녀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갈등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그들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이해하려 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두 분은 서로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상담이 진행되면서 미영과 상훈은 서로의 욕구와 필요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미영은 상훈이 외박을 하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감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고, 상훈은 미영의 불안과 질투가 그로 인해 생긴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너와의 대화가 부족했다고 생각해. 우리의 관계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고 있었어. 상훈이 말했다. 미영은 그의 말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다. 나도 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어. 나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 정희는 두 사람의 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런 대화는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끝난 후 미영과 상훈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상담실을 나섰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큰 안도감을 느꼈다. 미영은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날 밤 미영은 상훈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영도 상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끓어오르는 괴로움을 꾹 참고 그를 안아주었다. 부부 상담을 통해 미영과 상훈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계의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다.
상담사 정의의 도움으로 그들은 각자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나누며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것을 토대로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상훈이 말했다. 미영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래 당신과 신뢰를 빨리 회복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할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기로 했다. 그 경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었다. 미영은 상훈에게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지금은 섹스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야.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상훈은 미영의 말에 당황하면서도 이해하려고 애썼다. 나는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존중할게. 상훈은 미영의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관계의 새로운 단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영은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상담을 통해 상훈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섹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남편과 편하게 섹스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도 미영은 상훈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건 좋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 라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상훈과의 육체적인 관계가 두 사람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했다. 상훈은 미영이 불안해하는 것을 느끼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나아가도 괜찮아.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필요한 시간을 가지자. 그의 말은 미영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섹스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영은 이제 상훈과의 관계에서 섹스가 아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미영은 두 눈을 감고 심호흡하며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다. 또 상훈이 다가온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눌려온다. 상훈의 몸이 들어온다. 눈을 질끈 감고 고통을 참아낸다. 미영과 상훈은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며 섹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친밀한 활동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상담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신체적 접촉이 아닌 정서적 친밀감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영은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지만 나는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 미영이 상훈에게 말했다. 그녀는 소중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몸이 그에 따라주지 않자 더욱 괴로워졌다. 상훈은 미영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나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이 너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고통도 깊이 느껴졌다. 상훈은 미영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과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미영은 상훈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이 더 커졌다. 나는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흥분도 느껴지지 않고 애액도 분출되지 않아.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상훈은 미영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나는 너의 감정을 존중할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친밀함을 찾아보자.
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호응을 하며 천천히 가까워지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상훈은 성욕이 떨어지는 방법을 찾아 노력하기로 했고, 미영은 병원의 처방에 따라 윤활제를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통이 남아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왜 내 몸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신체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상훈은 미영의 고통을 느끼며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천천히 나아가도 괜찮아. 섹스는 다른 방법으로도 친밀함을 느낄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노력하는 것이 소중해. 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영은 상훈의 위로가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나도 너를 사랑하고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내 몸이 나를 배신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며 새로운 친밀함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이 고통을 극복하고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영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할 수 있을까? 미영은 상담과 상훈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욕구를 줄이고 관계의 횟수를 조절할 방법이 없다는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상훈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신체적 반응이 맞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친밀함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 몸이 반응하지 않으니 남편의 욕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미영이 상담사 정희에게 털어놓았다. 정희는 미영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서로의 욕구를 조율하는 것은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조언했다. 미영은 상훈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결심했다. 상훈, 나는 우리가 더 자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힘들어.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라고 말했다. 상훈은 미영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해와 슬픔이 교차했다. 나는 너의 감정을 존중해. 하지만 나도 너와의 친밀함을 원해.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조율할 방법이 있을까? 상훈이 물었다. 미영은 그의 질문에 고민하며 대답했다. 아마 우리가 관계의 횟수를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그들은 함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손을 잡고 산책하거나 함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활동으로도 친밀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섹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미영이 제안했다. 상훈은 미영의 제안에 동의하며 그렇게 해보자. 하지만 나도 때때로 너와의 육체적인 친밀함을 원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었다. 미영은 그 질문에 대해 고민하며 말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 두 사람은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관계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영은 상훈이 자신의 필요를 이해해주길 바라며 그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주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내가 남편의 욕구를 줄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미영은 상훈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의 욕구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관계의 균형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했다. 과연 미영은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미영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남편 상훈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상담을 통해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새로운 친밀함을 모색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과연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랑의 형태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미영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나는 나 자신을 찾고 싶어. 그리고 상훈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어. 라고 그녀는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미영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사랑은 꼭 한 가지 형태여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친구는 사람마다 사랑의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서로 다른 형태의 사랑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어. 라고 답했다. 이 말은 미영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상훈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상훈과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미영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상훈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사랑의 형태를 모색하기로 결심했다. 미영은 상훈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나는 우리가 서로 다른 형태의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말했다. 상훈은 미영의 말에 깊이 생각하며 대답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우리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함께 찾아보자. 그의 말은 미영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헤어지는 것이 정답인지에 대한 고민을 떨칠 수 없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이 관계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라고 그녀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상훈은 미영의 고민을 듣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면 계속 노력해보자. 하지만 만약 서로에게 상처만 준다면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미영은 상훈의 말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헤어지는 것이 정말 정답일까?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랑의 형태와 상훈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로운 방향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과연 미영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사랑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헤어짐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탐색해 나가야 했다. 미영과 상훈은 서로의 사랑을 재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깊은 고통과 절망감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결혼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섹스는 지옥 같다. 고 미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두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고통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정말 추악하게 느껴져. 미영은 자신을 비난하며 두 아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과 자신의 고통이 충돌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녀는 상훈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 인간이 죽든 내가 죽든 미영은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삶의 무게에 눌려 더 이상 희망을 찾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두 아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상상하니 더욱 괴로웠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라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미영은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의 고통으로 인식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상훈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아이들에게도 전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상훈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이 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미영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미영,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커. 이 관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미영은 상훈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 힘들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원하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며 이 관계가 정말로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서로를 놓아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영은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가 서로를 놓아준다면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그 선택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결혼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어. 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결국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미영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상훈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해야 했다. 과연 미영과 상훈은 서로의 사랑을 재발견하고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미영은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길을 모색해야 했다. 미영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욕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사랑과 욕구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상훈은 평소 말이 없고 착하며 성실한 1등 남편이었지만 그들의 관계에서 섹스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미영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남편이 변강세라면 어울리는 여자는 옥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미영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상훈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모습과 자신이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움을 느꼈다. 내가 옥녀가 못 되는 것을 책망하며 삶을 여기서 접으려 한다. 고 미영은 생각했다. 미영은 상훈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결심했다. 상훈, 나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섹스라는 측면에서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상훈은 미영의 말을 듣고 깊이 고민했다.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게는 그런 욕구가 항상 존재하지는 않아. 우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싶어. 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은 미영에게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옥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나는 이렇게 느끼는 걸까? 미영은 자신을 비판하며 상훈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나는 너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어. 하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사랑의 형태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상훈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욕구의 균형을 찾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원해. 하지만 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다. 미영은 상훈과의 대화에서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관계에서 섹스가 결여되어 있는 현실은 그녀를 힘들게 했다. 내가 옥녀가 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실패일까? 아니면 우리 관계의 문제일까? 라는 고민에 빠졌다. 결혼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만 우리는 서로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둘 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미영은 결론을 내리며 상훈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과연 미영은 사랑과 욕구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훈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랑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을까? 미영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길을 모색해야 했다. 빠른 해답을 찾으셔서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요.